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1포인트, 0.14% 하락한 1960.2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내린 608.9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이틀 연속 약세 흐름 보여주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함께 오늘 있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제재 조치와 또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등과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간은 다소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오늘 밤 11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 더욱더 전 세계 눈과 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이었죠. 하커 필라델피아 총재와 조지 캔자스 총재가 나란히 이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더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향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 오늘 밤 파월 의장의 의사가 나오더라도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관망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히든스탁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2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또 우리 둘이 함께 하니까 또 기분이 또 좋고 행복한데요. 전문가님 오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상 이번 주까지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게 사실인데 그 반등장 안에서도 좀 종목들이 강하게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시장은 올라갔지만 왜 내 계좌는 올라가지 않는가라는 고민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희망인 이 마르스 전문가 되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그래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이 개인이 오늘은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지금 코스피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빠지기도 하면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환율 자체가 1,2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얘기했죠. 환율이 1,200원 라인대에서 이탈이 나와야 대세 상승이 가능한데 환율이 계속 1,211원, 1,200원 라인대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얘기하는 게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더 하락이나 더 우하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겠자면은 이번에 FOMC 9월에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도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기했습니다. 아,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그럼 시장 반등 나오고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항상 얘기하죠.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돈이 좀 들어오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돈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정책이다. 억지로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든 금리 인하를 안 하든 안 좋겠지. 금리를 했을 때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조정세를 조금 여러분들이 예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저점대를 그어놓고 이 저점 부근에서 눌림목을 만들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이번에 실제로 아시겠지만 적어도 이번에 FOMC 금리 인상이나 인하나 어떻게 될지 동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10월까지 봐야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최대한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는 마음으로 절대 무리하게 베팅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오늘은 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 중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와 달리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심사숙고 유효한가요? 네, 사실상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원 실행, 이 말과 이 행동을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양봉이잖아요. 겨우 버틴 거예요. 뭘로 버텼냐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끌어올리면서 뭐 코롱생명과학이라든가 HLB라든가 이런 종목들 반등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버텼다 보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종목이 다 올랐냐? 아니요. 제약바이오만 올랐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가 오를만 했는가? 오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사실상 버티기 위해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온 모습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슈 본다 한다면은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이 한일 간의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 깨졌죠. 파기가 되면서 악재가 나왔고요. 한일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북핵 시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 북핵 시설 때문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북미의 이 실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악재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수가 반등 나올 수 있겠는가? 지수가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거품이다. 그냥 제약바이오 방어로 인한 지수의 반등이지 실질적인 지수가 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구간에서 저점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럼 코스닥도 눌리고 코스피도 눌리고 그럼 얘기하는 게 시장 빠진다는 건데 그럼 주식하지 말라는 소린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번 하락세가 진저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진저점에서 우리는 최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저점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지금까지 급락세가 나와줬다면은 이젠 최저점에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으면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에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를 바꿀 수 있겠는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기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지테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24.95% 그야말로 급등을 하면서 6,56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가 일본 수출 규제 소식이 들려왔던 7월 1일 그때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하면서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지테크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일지테크가 오늘자로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탄소 소멸을 밀어주는 만큼이나 좀 급등세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크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입니다. 거기서도 이 탄소 강화, 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업이죠. 근데 탄소 섬유가 왜 이슈가 되는가? 바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거는 뜨지 않았냐? 떴는데 왜 지금 와서 지금 뒷북치는 거 아니냐 물어보겠지만 이 급등했던 이유 바로 아시겠지만 지소미아에 대한 반사이익 수혜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뭐 백색 국가 제외하겠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수출 우대국 제외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번 8월 말일날 결론이 나죠. 그럼 그 전까지 그래도 조금 소강 상태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이번엔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서로 가만히만 있었어도 알아서 1년 연장이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맺었던 첫 군사협정인 이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서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아졌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강하게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뭐냐? 일지테크다.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자에서 얼마 갔어요? 이렇게 많이 간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사실상 상승세가 대략 뭐 130%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세를 오늘 하루 만에 올렸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이렇게 많이 갔던 종목들도 24%, 25% 상한가까지 한 번 더 올리는데 새롭게 저점에서 갈 수 있는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있다 한다면은 그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얼마나 더 큰 급등이 나오겠는가?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에서 상한가 할 거는 뭐다? 저점에서는
상한가가 아니라 60%, 70%대 수준 종목들 아직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한번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19.7% 급등하면서 8,6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종목의 일별 시세 보니까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 다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삼육물산이요, 그 산소 차단하는 그 필름 이야기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또 다시 강한 흐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햇반 드셔보셨어요? 네, 뭐 네, 그 햇반에 이게 이제 어. 산소 차단 필름 아, 그거랑 그게 볼 수 있을 것 그거군요. 같은데 네. 예. 그 산소 차단 필름이 우리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 삼육물산에서 이번에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슈 뜨면서 실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급등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일본에 좀 의지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뭐 실제로 본다 한다면은 세도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에칭가스,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못 쓴다면은 한국 걸 써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슈가 뜨고 있는 거거든요. 삼육물산의 이번 산소 차단 이 필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 일본께 차단된다면은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냐 한다면은 오늘 급등이 왜 나왔냐, 차트는 보시면 이 종목도 많이 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130% 갔던 종목인데 오늘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청 큰 상승은 아니겠지만 뭐 20%가 좀 넘는 우상세가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련 수혜주가 급등세가 크게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던 종목도 20%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한 번도 안 갔던 종목은 얼마나 더 세게 가겠냐? 한 번도 안 갔던 종목 얼마나 더 우상향이 크게 나오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최저점에서 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면서 그 종목 끝까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종목 두 종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 이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0.48%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2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딱 도달을 해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조금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모습이어서 좀 실망감이 좀 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뭐 주가가 저점에 상한가를 만들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얘기하는 게 뭐 이슈가 있구나,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 임상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슈가 있구나 싶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뭔 소리냐 한다면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가장 중요한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보사에 대한 이 악재가 굉장히 큰 상태인데, 그래서 언제 2019년도 8월 26일입니다. 6일 오후 2시에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이거를 상장 폐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오후 6시까지 결정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론이 어떻게 됐냐? 여론은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의 여론이 좀 꺾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코오롱 생명과학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주가가 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뛰고 HLB도 상승 나오고 반등 나오는 이유를 본다 한다면은 그 이유 보신 차트는 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도 차트 저점에서 갑자기 상한가 만들고 반등 만들어주죠. 그리고 HLB도 지금까지 임상 안 나오다가 갑자기 인상 이슈 뜨면서 갑자기 급등 나와주죠. 지금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들, 신라젠도 볼까요? 신라젠도 저점에서 갑자기 반등 만들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반등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다? 좋은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제가 뭘 했습니까? 내년 2020년 4월 총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지지를 올려야 되고요. 지지 올리기 위해선 시장 만능시켜야 돼요. 그 뜻은 뭐냐? 이제 시장 지지 진짜 저점 거의 다 왔다라 보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억지로 시장 지금 저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승부 볼 기회가 왔다. 지금 억지로 시장 저점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내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좌를 지금 플러스로 몇 배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금요일에 나오시면은 우리 게시판이 진짜 핫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 기대도 크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세요. 일단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급등했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1차원적이지 않은 고차원적인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어낸다 말씀드리겠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께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라고 밝혔어요. 뭔 소리냐면은 6월에 이 오사카에서는 일본과 함께 우리 공정한 무역, 투명한 무역 진행하자 해놓고 4일 만에 일본 수출 규제를 때렸다. 그래서 난 화가 나 있는 상태다. 한국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문제를 잡고 있는 이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 조치, 그런 부분에서 강제징용 보상금 판결에 대해서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아직까지도 지금 한일 관계가 풀릴 징조가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될 징조가 많아진다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다? 이번에 실제 아시겠지만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파기가 났죠. 한일 군사협정이 최초로 진행된 게 파기 났습니다. 지금 최악의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련된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시행 정책 수혜주를 찍어야 되는데 실제로 본다면 이번에 백색 국가, 그러니까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 한국도 진행하고요. 한국에서도 수출 우대국 제외를 합니다. 언제? 이번 8월 말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요. 일본에서 수출 규제 진행했죠. 화이트 국가 제외했죠. 2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차 보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뭐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화나 있다 하겠지만 일본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뭐예요? 수출 규제 화이트 국가 제외 더불어서 3차 보복까지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반사의 이익으로 더 큰 상승, 더 큰 급등, 더 큰 상한가가 얼마 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 일을 계속 쌓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최악을 달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해결은 봐야겠죠. 그 해결 볼 수 있는 정답 어디 있다 했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이번 10월 22일입니다. 일왕 즉위식에서 우리는 한일 간의 관계를 풀 수 있을 만한 유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예요? 일본 즉위식에 참여하는 10월 달에 들어가는 그 한일 관계가 풀어질 수 있을 만한 정책 수혜주가 이번에 가장 크게 가고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중에서도 새로운 상한가 대장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입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오늘 밤 9시 마르스점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장종 잡을지 모르겠다. 일본 수출 규제가 아니라 다 높이 있어가지고 찍기 무섭다. 최저점에서 상한가 기대되는 그 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 단 한 종목 공개하니까 오늘 밤 9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니 또 금요일 되니까 영화 생각이 나네요. 전문가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실제로 종목을 드렸을 때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은 이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사실상 종목이 좀 급등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올라가긴 했으나 상한가를 못 가서. 네, 마침 아쉬운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스케줄을 비워놓고 어허. 이번에 기필코 네. 상한가를 목표를 잡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중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다 고점에 있어요. 다 130%, 120%씩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30% 간다면은 새로운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라면은 그것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일 관계 지소미아에 의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해결해 볼 수 있는 바로 10월에 일왕 지기시겠다는 정부 정책 수혜주다. 거기에 따른 종목이란다면 저점에서 첫 상한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군요. 그 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9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 이번 폭락자의 손실이 너무 크고 내 계좌를 최저점에서 복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공포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 영화로 한번 체인지 해가지고 토요일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